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참 요즘에 제가 국힘당 이쪽 애들 막말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양아치 같다. 조폭이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한참 현직 검사 시절에 양말주니, 구두주니 이런 희한한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혀를 끌끌 찼던 적이 있어요. 정말 어디 뭐 동네 양아치나 조직폭력배나 할 그런 짓을 현직 검사가 했다는 점에서 도리도리 했습니다. 윤석열의 양말주, 구두주 그거 민주진보 진영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유명한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윤석열을 까는 발언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말주, 구두주. 딱 그 수준에 맞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수석 비서관 같으면 꽤 고위직입니다. 정보부처로 따지자면 국장급 혹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MBC를 향해서 회칼 조심해라. 88년에는 기자가 회칼에 찔렸어. MBC 잘 들어? 라고 했다고 하죠. 이거 누가 들어도 협박이죠. 그것도 기자 출신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급이 다른 용산의 협박, MBC 회칼 조심해라 입니다. 자, MBC 회칼 조심해라 이 얘기는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88년이죠. 6월 항쟁이 끝난 직후에 오홍근이라는 당시 모 신문 사회부장이라는 분이 군사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월간 중앙인가 실린 그런 기사였어요. 자, 그 기사가 실리자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기자의 허벅지를 대검으로 찔렀습니다. 회칼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대검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대검으로 찔렸고 그 기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허벅지를 찔렸다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허벅지를 찌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허벅지에 대동맥이 지나가죠. 허벅지 대동맥은 잘리면은요 죽습니다. 허벅지 경동맥 다음으로 위험한 데가 허벅지 대동맥이에요. 대정맥도 있죠.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걸어 다니고 일어서서 중심을 잡고 이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혈액인데 그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곳이 다리로 내려가는 대정맥, 대동맥입니다. 그 혈관이 허벅지를 지나가죠. 허벅지를 찔렀다는 것은 바로 그 동맥을 노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현역 군인이 기자를 향해서 칼부림을 한 사건. 1988년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MBC 잘 들어 라고 했답니다. 이거 협박이죠. 니들도 칼 맞을 수 있으니까 야, 기사 똑바로 써. 기사 조심해서 써. 이 말이죠. 이게 깡패도 아니고 보좌관도 아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 정말 그대로 극에 달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제정신이 있는 기자라면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 그대로 막말입니다. 기자협회 들고 일어나야 되죠. 규탄 집회를 해야 됩니다. 잠잠하네요.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쥐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왜? 칼 찔릴까봐 겁나냐? 아유,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자세한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MBC 쪽 보도를 먼저 잠시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 등과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 좌파가 놓은 덫. 이번 사례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과 같은 맥락일까요? 오늘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80년대 후반 정부 비판적 기사를 썼던 언론인에 대해 군이 사주해서 테러를 벌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MBC는 잘 들으라고 한 뒤에 꺼낸 발언이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황 수석은 예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 수석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황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현직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 했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래요. 시민사회 수석,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고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부처 국장급 혹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입에서 테러 얘기가 나오고, 자, MBC 잘 들어. 88년에는 정부한테 비판적인 칼럼을 썼다가 기자가 칼 2방 맞았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정보 보고 하지 마. 장난해요? 이런 막말. 아니, 이거 범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협박한 거거든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늘이 가려질 것 같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바로 그 사건, 오홍근 기자 테러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육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에 의해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허벅지에, 당시로는 대검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었어요. 대검 2방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대검이었는지도 몰라요, 진짜. 지금 회칼이라고 합니다만
글쎄 군인들이 회칼을 구하기 쉬웠을까요? 대검을 구하기가 더 쉬웠죠. 자, 여하튼 당시 중앙경제신문 이게 원래 나중에 이게 그 서울경제 뭐 이렇게 한국경제 등으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당시 중앙경제, 중앙일보 쪽의 신문이었죠. 자, 이 신문의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당시 칼에 찔렸습니다. 군부 정권,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자, 그렇다면 범인은 잡혔나요? 예, 범인은 잡혔습니다. 범인은 대위 한 명과 소령 한 명이었습니다. 소령 한 명과 대위 한 명. 그 고급 장교잖아. 대위면 일단 초급 장교는 아닙니다. 중대장이잖아요. 정보사령부에서 대위, 예, 일선에서 한참 뛰고 있는 정보요원입니다. 소령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겁니다. 백주대낮에 칼을 2번이나 찔렀죠.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사건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집행유예 그리고 심지어 선고유예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한번 볼게요. 88년 10월 10일 국군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이규홍 준장, 배우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이규홍 준장, 박철수 소령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실행에 가담한 안선호 대위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즉 처벌을 안 했다는 거죠. 이들은 다 조용히 정보사령부에 복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광석 소장은 국가와 군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타의 모범이 된 점, 그 방법을 그렇다고 판단한 데 기인하였으나 동기는 사리사욕이 아니었다는 점, 군을 아끼고자 한 충성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칼에 2번이나 찔리는데 피해가 경미하다고요?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놈이 민간인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이 말이 안 되는 이 얘기를 대통령실 소속의 수석비서관이 했습니다. 기자 들으라고. 이게 뭐예요? 예, 말 그대로 협박입니다. 그러면서 정보 보고하지 마, 농담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연진이 같네요. 박연진.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학교폭력하는 연진이 같다 라고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아우 장난이야. 장난이니까 어머 이런 거 크게 마음 쓰지 마. 미안해 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정말 처절하게 괴롭혀 놓고 미안해 장난이었어 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려고요. 똑같은 짓이죠. 정보 보고하지 마. 농담이었어.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이라는 새끼가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우니까 두들겨 패놓고 장난이야 장난이야 좀 과했나 봐 미안해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예, 학교폭력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의 본심이 들려있는 거죠. 협박을 할 때 엄청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검사들이 혹은 고위경찰들이 혹은 정보요원들이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수법으로 협박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농담이었다.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넘어가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 불쾌했던 사람이 마치 네 잘못이야. 모든 것을 피해자 잘못으로 덮어 씌우려는 그런 작태인 거죠. 말 그대로 학교폭력 가해자들,
연진이가 하든지 똑같죠. 정순신 아들이 한 행동과 똑같죠. 이동관 아들이 한 행동과 똑같죠. 그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장난이 좀 과했을 뿐인데.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막말이 아니죠.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협박입니다. 권력을 등에 지고 권력을 등에 업고 언론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개소리인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든 간에 무마하고 희석시키고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민주당 쪽에 뭔가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 누가 말한 거를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져서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꼼수죠. 장난질이죠. 우리 언론 이번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잘잘못을 따지고 이게 막말인지 아닌지, 이게 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 따져봐야 하고, 경중을 가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기자들이 요즘 그러지를 않죠. 에휴. 자, 이제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누가 여기에서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지 우리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